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식을 씹고 말하고 노래하고 웃을 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하는 관절인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턱관절 질환의 치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강남역의 연세퍼스트 구강내과 치과의원 대표원장 우건철입니다. 네, 턱관절 질환에서 말하는 턱관절, 흔히들 이제 귀 앞쪽에 있는 관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턱관절이란 것은 이제 턱을 들어 올리는 교근, 저작근인 교근과 측두근을 포함해서 이 주변부의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물을 턱관절이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가까이 가보면은 귀 앞쪽에는 이제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움직임을 보여주는 턱관절 머리가, 턱관절뼈의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뇌 바닥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 속에는 이제 턱관절 디스크, 그리고 그걸 앞에서 당겨주는 근육과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디스크 후방 조직, 인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턱관절입니다. 하루에 2,000번 이상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턱관절이 잘 움직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턱관절 질환, 좁게는 이 방금 말씀드린 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염증이나 턱 디스크증,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턱관절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더 넓게는 우리 그 턱관절 쪽에 문제가 되면 이 주변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과 신경이 있기 때문에 저 3차 신경을 통해서 치통도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귀 쪽에서는 이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자율신경이나 전신적으로는 그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목 어깨 쪽에 그 통증도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전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질환이 턱관절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턱관절 질환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요? 그 가장 최근 통계인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통계를 보면 58만 4천여 명의 환자분들이 턱관절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25년도 통계는 내년 6월쯤에, 5, 6월쯤에 나올 텐데 6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턱관절 질환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은 현대인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턱관절 질환은 젊은 사람들만 주로 걸리는 걸까요? 네, 주로 20대와 10대, 30대 환자분들이 주 연령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10대, 20대 때 가장 스트레스도 좀 많고 삶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기죠. 그리고 30대도 아직 자리를 잡았다기에는 사회 초년생이고, 또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과 같은 굉장히 삶에 큰 또 변화가 있는 시기가 우리 20, 30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스트레스 지수도 또 많이 올라가고 우리 몸이 이제 견뎌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령이 늘어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스 지수들은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좀 턱관절에 걸리는 과부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치아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어떤 그 씹는 힘이 떨어지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먹게 되면서 턱관절 질환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런 씹는 힘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이제 구강 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그 장년층에서도 턱관절 질환의 빈도가 오히려 조금 그 예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 턱관절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턱관절 질환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턱관절 주변부에서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 때 나타나는 소리, 주로 딱딱 또는 사그락, 찌그럭, 이런 소리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턱관절 주변부와 그 턱을 들어 올리는 교근, 측두근 주변에서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개구 제한, 이게 소리, 통증, 개구 제한, 이게 턱관절의 3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턱관절 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갈이나 이악물기, 수면 중에 나타나는 이갈이 이악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막 통증이라고 해서
근육통을 넘어서서 주변부로 통증이 퍼지듯이 좀 연관돼서 연관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근육통 중에 근막 통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안면 비대칭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그 근육을 한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근육성으로 또는 이제 골격적 문제가 일어나서 골관절염이라든지 어떤 이제 골성 비대칭에 의해서 얼굴이 틀어지는 그런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은 사실 구강내과 치과이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과 이제 구강내과 관련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적 기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제 턱관절과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김민님, 원장님 얼마 전에 캠핑할 때 너무 추워서 이를 악물고 자가지고 며칠째 턱이 너무 아픈데 추울 때 자면 왜 이를 악물게 되는 걸까요? 이제 추위를 느끼게 되면 몸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근육을 떨게 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야 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뇌에서 근육을 더 이렇게 괴롭히는 활성화시키는 신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잘 때 이를 더 악물고 자게 되거나 이를 갈게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턱이 아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근육이 계속 떨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의 근육만 쓰고 그 이외에는 근육이 쉬어주면서 어떤 그 내가 견딜 수 있는 생리적 내성 안에서 좀 이렇게 활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이 더 넘어가게 되면 그 생리적 내성을 넘어가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엔 휴식님, 턱관절 질환 같기도 하고 이도 아파서요. 치과에 가야 하는지 정형외과나 신경과를 가야 하는지 처음부터 헷갈립니다. 양턱 쪽이 아파서 음식을 먹는 것부터 불편한데 둘 다 가봐야 할까요? 일단 음식을 씹거나 턱을 벌릴 때 통증이 있다면 턱 관절부의 통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이제 관절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교합적인 부분이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치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씹을 때 불편하시다면 치과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턱관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주된 이제 그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 먼저 턱관절 잡음이 있습니다. 턱 관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귀 앞쪽에서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이 디스크를 천천히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턱 관절 머리가 관절의 오목한 부분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입을 벌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360여 개의 관절이 있는데 이렇게 관절의 오목한 부분을 빠져나와서 움직임을 보이는 관절은 유일하게 턱관절일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슬라이딩 운동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힘을 많이 받다 보면 저 가운데 있는 디스크가 완충작용을 해주고 힘을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전방으로 많이 밀려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전방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입을 크게 벌릴 때 걸리면서 더 크게 벌리면 딱, 딱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턱관절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딱딱 소리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관절 주변부에 이제 근육통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부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통증이 뭐 2-3주 정도 있다가 낫게 되는 경우는 우리 손목이 심하게 뺐을 때나 뭐 근육통이 있었을 때,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근육통이 생겼을 때 한 2-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통증이 왔다 갔다 나타나다 보면 뼈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부식이 되고 모양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골관절염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골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면 사그락, 찌그럭 이런 복잡한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잡음을 동반하면서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디스크가 좀 빠져나간 경우에는 눌리거나 구조적으로 늘어날 이제 때 씹을 때 더 통증이 취약해지고 발생할 수 입을 있습니다. 벌릴 때마다 통증이 디스크를 밀고 나가는 저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통증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골 표면이 또 파괴되면서 골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뼈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클리어 캐스트님, 턱 관절이 애매한 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단순 불편감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대부분 어떤 경우였나요? 일단은 그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주 정도 아프다가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운동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면 요거는 우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쪼끔만 무리를 해도 바로 통증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내가 충분히 조심하고 있는데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바닥 상태라고 하죠. 안 좋은 상태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 요렇다면은 이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제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또 가장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개구제한입니다. 입이 시원하게 벌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태를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개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3 개를 수직으로 세워서 입에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으면 요게 한 38에서 40 밀리 정도가 되는데요. 정상 개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게 손가락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수저를 넣기 어려울 정도로 입을 잘 못 벌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개구제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구제한 상태는 이제 저렇게 소리가 나면서 벌어지던 관절이 디스크가 완전히 빠지게 되면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입이 안 벌어지게 되는 그 어려운 말로 좀 비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 원판,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정복되지 않는다 해서 비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또는 이제 관절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턱을 매달고 있는 근육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입이 안 벌어지는 개구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구 제한이 나타나면 보통은 이제 25에서 30mm 미만으로 벌어지게 되고 저 수치는 손가락 2개 정도가 수직으로 넣었을 때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민님, 저는 빅맥 먹을 때 볼 쪽 근육이 튀어나오면서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눌러줘야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버거를 먹을 때는 안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빅맥이라는 게 좀 사이즈가 위아래로 좀 큰 버거다 보니까 그 턱관절 쪽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볼 쪽에 근육이 튀어나온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볼 쪽의 근육을 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이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 위쪽이 튀어나오면서 거기를 잡아줘야지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근육이 아니라 관절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튀어나오면서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이걸 눌러줘야지 들어간다. 그러면 관절 쪽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이 튀어나오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더 근육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버거를 먹을 때는 안 그런다고 해도 우리 빅맥 정도를 어찌됐든 그 빅맥 정도라고 해도 한 4cm에서 4.5cm 정도 사이일 텐데 그런 것들을 먹을 때 이렇게 불편하시다면은 조금 더 정밀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845님, 턱관절에서 소리가 날 때 좋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어느 부위를 하는 게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리가 날 때나 그 소리가 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절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디스크든 관절뼈든 턱을 매달고 있는 근육이 좀 더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지면은 요런 증상들을 좀 더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턱을 씹을 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근육인 이 교근과 또 우리 관자놀이 쪽이라고 하죠. 꾹 물었을 때 이 측두근 쪽 여기를 주로 자주 괄사나 아니면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 주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살자님, 스트레스 받으면 이를 꽉 물고 있는 버릇이 있는데 항상 나중에 깨닫습니다. 턱관절이 어느 정도 무리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요?
턱한테 미안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턱관절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뼈의 크기마다 다르고 어떤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의 사이즈마다 다릅니다. 그 여성분들이 보통 턱 통증이 좀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턱관절 머리뼈가 남성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남성분들은 턱관절 뼈가 좀 엄지손가락만 하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꽉 물 때 관절뼈가 좀 더 좁은 면적으로 약간 찌르듯이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부위에 통증이나 좀 디스크가 밀려나가는 힘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이를 꽉 물고 있는 버릇이 있으셔도 지금까지 크게 통증을 안 느끼셨다면 턱관절이 지금 무리를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턱한테 미안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턱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또 환자분들을 보면 개방교합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개방교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를 다물면 원래 윗니가 아랫니를 한 2mm 정도는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픈바이트라고 해서 살짝 열리면서 윗니가 아랫니를 다물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맨 뒤쪽 어금니만 물리면서 작은 어금니들이 살짝 뜨게 되는 이런 교합을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뒤로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턱을 매달고 있는 게 근육인데요. 근육이 그네처럼 매달고 있는데 이게 통증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원래 위치로 잘 갖다 놓지 못하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잘못 보톡스 치료를 하거나 장치 치료를 하게 되면 턱이 제 위치를 못 잡으면서 하루아침에도 갑자기 오픈바이트로 뒤로 들어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개방교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밖에서 본을 뜬 걸로 이렇게 맞춰 봤었을 때 잘 맞게 되면 이제 악강 견인 장치라고 해서 뒤에서 보여드릴 장치가 있는데 그런 걸로 당기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방교합을 치료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개방교합이 원인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막 통증 그러니까 이제 근육통이 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단지 근육통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지듯이 근막을 통해서 이제 여러 부위로 퍼지거나 또는 이제 그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서 서로 연관통을 일으킬 때 요럴 때 아니면은 이제 통증이 만성화돼서 가만히 있어도 뻐근하거나 불편하다는 불쾌한 느낌을 느끼실 때 또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갈이나 이악 물기, 또 심한 코골이를 동반하는 이갈이 이악 물기 이런 경우에도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 또 턱이 심하게 빠지시는 경우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꿈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옆 부를 만져보면 한쪽 불근육이 더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 덜 발달된 쪽으로 저작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 네, 이제 이 불근육이 발달을 한 원인이 만약에 한쪽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오른쪽을 주로 많이 쓰신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더 크신데 그러면은 헬스를 할 때 왼쪽 근육을 좀 더 키워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턱 근육이 발달했다는 게 좀 과도하게 발달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양쪽을 줄여주는 게 턱에는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턱 근육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시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을 좀 더 사용해서 약간 더 밸런스 있게 발달을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통은 턱 근육이 좀 발달을 해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근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뒤에서 나오는 이제 보톡스 주사인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좀 밸런스 있게 줄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 질환과 관련된 3대 증상, 턱에서 나는 소리, 통증, 그다음 개구 제한 이 3대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소리나 통증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한 번씩 걸리면서 입이 안 벌어지는 개구 제한 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면서 어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구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저가 안 들어갈 정도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보존적인 수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턱관절 치료가 되지 않는 이제 어떤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 악교정 수술이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턱관절 재건술, 턱관절 머리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종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적절한 수준에서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커트를 해주면 대부분의 그 턱관절 질환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턱관절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턱관절 질환이 학계에 보고된 건 1934년에 미국의 이비인후과 의사인 제임스 코스텐이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분 이제 클리닉으로 처음에는 귀가 아파서 오신 거였어요. 귀가 너무 아프다고 환자분이 오셨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귀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교합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는데 그러면 혹시 이걸 치과에서 한번 교합을 좀 맞춰보자 해서 틀니를 제작을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귀의 통증과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하게 된 게 이제 턱관절 질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교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나 이상 기능 그리고 외상, 심부 통증 등 여러 가지 다인자적 요소가 관여한 것이 턱관절 질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m your fan님. 턱관절 근육이 긴장되어서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게 근긴장성 두통이라면 근육 이완제나 보톡스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말로 이제 근육에 긴장이 있는지 촉진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또 지금 두통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이제 주로 근육에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이 있다면 근육 이완제나 보톡스 치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우리님, 선생님, 턱관절로 몇 달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입도 벌어지고 씹는 기능도 조금씩 합니다. 그렇게 앞니로 음식 씹는 게 요즘은 힘들더라고요. 2월 말에 세브란스 예약은 되어 있습니다. 1월은 입 벌리는 연습을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현재 소리는 안 나고 입을 벌리는 것은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앞니로 씹는 게 통증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꽃소리님은 지금 개구 제한 상태가 있으세요. 근데 이 개구 제한의 원인이 관절의 통증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디스크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턱 디스크증이 있을 때는 예전에 입을 크게 벌릴 때 소리가 나다가 지금은 소리가 안 나면서 입이 안 벌어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턱 디스크가 턱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턱을 앞으로 내밀게 됐을 때 턱을 앞으로 내민다는 거는 턱 관절 머리로 이 걸려있는 턱 디스크를 밀어내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렇게 밀어낼 때 여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앞니로 물게 되면 힘까지 주게 되니까 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씹거나 벌릴 때 일단 통증이 없는 수준에서 생활을 해주시고 개구 운동을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입 벌리는 운동을 지금 아픈데 참고 하신다면 그거는 중단을 하시고 좀 더 회복을 시킨 다음에 입 벌리는 운동은 나중에 선생님을 보시고 나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랑캐님인가요? 자면서 이빨을 꽉 깨물고 잔다는데 턱에 괜찮은가요? 항상 이를 악물고 사는 편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낮에 생활하실 때는 이를 띄워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면서 이를 꽉 깨무는 거는 사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보톡스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교합안정 장치라고 하는 중간에서 이를 꽉 물어도 주변이 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가 각 이가 가끔 시린데 쉬어야 하는지요? 네, 이가 시리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치아가 일단 금이 가거나 아니면 많이 닳아졌을 때도 시릴 수 있고요. 또 치아도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너무 꽉 깨물고 있거나 이를 너무 많이 갈게 되면 치아가 멍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충격을 받게 되면 식사를 하실 때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어떤 원인 때문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m your fan님, 제가 아래 앞니 두 개가 없고 위아래 앞니가 안 닿는 개방교합인데,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 개방교합이, 어,
이제 약간 예전에는 개방교합이 아니었는데 개방교합이 나타난 거일 수도 있고, 원래부터 개방교합인 상태로 교합이 형성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개방교합인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하거나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양악수술 같은 악교정 수술이 동반되어야 하는 개방교합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개방교합이 아니었던 분이 개방교합이 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본을 떠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악강 견인 장치라고 해서 당겨서 원래 위치로 맞출 수 있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잘 교합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턱 통증이나 다른 불편감이 없게 안정화시킨 다음에 마무리 교정 치료로 개방교합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개방교합입니다. 원래부터 개방교합이라면은 분석 정도에 따라서 턱 관절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교정 치료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교정 치료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개방교합 상태가 크다, 각도가 너무나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통해서 개방교합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교정 치료는 구강내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교정과 선생님이랑 협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교정과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를 해 보시고, 그전에 턱관절 상태를 점검을 해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가까운 구강내과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에는 스트레스가 관여를 많이 합니다. 심리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근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수면 중에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 기능 활동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턱에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몸의 다른 부위가 이상이 있어서 심부에서도 통증이 유입되면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뇌가 더 이제 통증에 민감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턱관절 질환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교통사고나 어떤 이제 충격과 같은 거대 외상, 또는 우리가 매일 뭔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턱을 괸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미세 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갈 때도 이제 턱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이 맨 뒤쪽에 있는 어금니만 닿거나, 아니면은 턱이 너무나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으신 분이거나 무턱이라고 하죠. 턱이 굉장히 작아서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요렇게 교합 부조화가 있는 분들도 턱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상 기능들 있죠. 씹거나 발음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까지 합쳐졌을 때, 이들의 합이 내가 견딜 수 있는 몸의 어떤 생리적 내성보다 강하게 되면 이 내성을 뚫고 통증이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이 생리적 내성이 튼튼하다, 이걸 잘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런 것들이 아무리 쌓여도 내가 받쳐줄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게 되면서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버트님, 선생님, 턱 디스크 증상이 10년 전에 학업 스트레스로 갑자기 생겼고, 초기 2달 정도는 입이 안 벌어지고 안 다칠 때도 있었고요. 오래 걸리는 소리와 통증이 심했으나 병원 갈 여건이 안 돼 그냥 참고 살다 보니 통증은 사라졌으나 입을 벌리고 다물 때 딱딱 소리가 크게 나고, 턱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벌릴 때도 딱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음. 일단 로버트님 증상은 턱 디스크증으로 인해서 개구 장애가 생겼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갈이도 심하셨었고 껌도 오래 씹으셨었고요. 네. 이제 사실 저런 증상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 내성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디스크가 많이 밀려나거나 아니면 뼈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좀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좀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좌우로 턱을 움직이면 턱에 걸리는 느낌이 안 사라집니다. 저 걸리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로 안정화시키는 장치 치료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좀 가까운 구강내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셔서 현재 뼈의 상태라든지 디스크의 좀 위치나 상태를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버트 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관련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 턱관절 질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케슨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는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저런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그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점수로 표현했었을 때 어떤 이제 여자분을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의 싸움이라든지 또 시험 상황이라든지 부모님의 방문 저런 것들이 스트레스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야간의 근활성도를 EMG로 이제 근전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 봤을 때 저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근전도 측정기가 굉장히 신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그런 연구를 이제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근전도 활성이 높아졌다는 거 자체가 이를 굉장히 꽉 물거나 이를 갈거나 요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근긴장도가 높아지고 우리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몸이 견딜 수 있는 힘도 좀 떨어지게 되죠. 생리적 내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이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갈이나 이약물기는 그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턱관절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좀 줄여 본다면은 조절 가능한 이상 기능들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턱관절 질환을 예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턱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몸에 가해지는 어떤 부담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평소에 이를 악무는 습관, 내가 집중하거나 신경 쓸 때 이를 좀 윗니 아랫니가 닿아 있다. 그러면 살짝 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자주 드신다. 그리고 볼이나 입술을 이런 식으로 자꾸 깨무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손톱이나 연필을 무는 습관이 있다. 턱을 괴서 자꾸 턱 관절을 누르는 자극하는 습관이 있다. 또 턱을 자주 움직여서 소리를 내보거나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또 한쪽으로 씹어서 어느 특정 부위를 계속 부담을 준다. 또 엎드려 누워 잔다. 이 엎드려 누워 잔다는 이제 누워서 잘 때 얘긴데요. 옆으로 자는 것까지는 베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턱 관절에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가 90도 이상 넘어가서 턱이 눌린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이제 반대쪽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거나 또 이갈이나 이약물기 이게 수면 중에 일어난다면 사실 조절하기가 어려운 증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조절 가능한 이상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턱관절 질환에 대한 진단, 우리 병원에 가면 어떤 것들을 체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턱관절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내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정상적으로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턱이 일자로 벌어지는지 아니면 틀어져서 벌어지는지 아니면 틀어지고 덜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합 상태가 어떤지 보통 이제 좌우로 4 개씩 치아가 위아래로 4 개씩이니까 8 개씩이죠. 16 개의 치아가 잘 씹혀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맨 뒤쪽 치아만 물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교합력이 좋거나 이를 많이 갈아서 앞니까지 전체 치아가 28 개나 32 개의 치아가 다 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교합 상태나 최근에 교합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나 근육을 눌렀을 때 통증 부위가 있는지 확인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노라마라고 하죠. 저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저런 치과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요. 턱관절 머리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하고 사이즈가 충분히 크고 테두리선이 선명하면 좋은 뼈고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턱관절 이제 파노라마를 따로 촬영하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봤었을 때 지금처럼 좀 겹치는 부분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작거나 뭔가 거칠어 보인다든지 테두리선이 선명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턱관절 CT를 찍어 보게 됩니다. 턱관절 CT를 찍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3차원적으로 여기처럼 테두리선이 동글동글하고 선명하고 내부 골질이 균일하게 나온 턱관절은 좋은 턱관절뼈입니다. 네, 여기처럼 테두리선이 벗겨지거나 거칠어져 있으면 이제 골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스클레로시스 이런 경화 증상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골 증식체라고 하죠. 턱뼈가 지금 이건 좀 자라난 겁니다, 불필요하게.
충격을 받고 염증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겨내기 위해 뼈를 생성하는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게 하얗게 되고 더 자라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턱관절뼈가 닳아진 상태로 적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턱관절 안쪽으로 하얗게 구멍이 뚫리는 골래 낭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내 뼈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적응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이제 턱관절의 원인과 상태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턱관절 환자들은 대부분 95%의 환자는 보존적인 치료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에 맞게 교육과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하거나 보톡스를 통한 주사 치료를 하거나 구강 내 장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강 세정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주사 치료도 하고 장치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에 너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엔 관절 안쪽으로 직접 저렇게 바늘 2개를 넣어서 관절을 씻어내고 안쪽으로 공간을 유지하는 뭐 히아루론산 같은 보존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절이 가동성이 좋아지게 하고 통증을 줄이게 하는 저런 세정술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기까지 치료를 했었을 때 논문상에서는 99%까지의 환자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되고 턱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턱관절의 치료라는 것은 디스크가 빠져 있던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현재 빠져 있더라도 통증 없이 씹고 통증 없이 벌리고 정상 범위까지 벌릴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되는 상황이 저희가 말하는 이제 보존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그 수술과 같은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턱관절 질환 치료에서 자가 관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자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뭐 물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주사 치료를 하고 장치 치료를 해도 내가 안 좋은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가 관리를 지킨 상황에서 다음 치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일단 치아 띄우기. 가만히 계실 때 윗니 아랫니가 살짝 떨어질 수 있도록 2에서 3mm 정도 M, N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어금니가 뜨는 한 요 정도의 위치가 턱의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띄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작고 부드러운 식사. 우리가 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약간 무리한 식사를 하면서 계속 통증을 참고 식사를 하신다면 이건 조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러운 거 먹고 있다, 질기거나 단단한 거 안 먹었다라고 해도 통증을 참으면서 식사를 하셨다면 그거는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만큼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에서 좀 잘게 그리고 부드럽게 식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턱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 턱 스트레칭이 이제 666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턱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작을 할 때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해 주세요. 666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위 앞니 중요합니다. 안쪽에 가볍게 대주세요. 이때 혀로 치아를 밀지 않도록 합니다. 혀를 부드럽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통증이 없고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입을 벌려주세요. 6초간 유지하세요. 네. 입을 다물어 주세요. 이제 혀를 세워서 저렇게 스트레칭을 해달라는 의미는 이렇게 6초 한 세트에 6번 하루에 6회 해가지고 666 운동인데요. 사실 이거를 그 6회 6번 하는 건 쉽지 않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생각나실 때 한두 번이라도 뭐 식사 전이라든지 좀 턱을 무리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혀를 세운다는 의미는 좀 더 이제 근육을 부드럽게 약간 세워주면서 입을 여는 게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혀가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김민님. 그 666 운동 대학병원 가거나 구강내과 치과에 오면은 항상 교육하는 운동인데요. 저것만 하셔도
근육이라든지 이런 뻐근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인데요. 이 턱이라는 게 두경부에서 올라오는 어깨나 목에서 올라오는 통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구강내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사진인데요. 저렇게 거북목 자세를 하게 되면 우리 원래 머리 무게의 거의 2배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머리의 위치를 가급적이면 우리 정수리에서 누군가 나를 당겼다라고 생각하듯이 좀 이렇게 쭉 일자로 펴주시고 턱은 살짝 넣어주시면서 또 우리 어깨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견갑골을 후 하방으로 약간 이렇게 뒤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 승모근도 굉장히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 된 느낌이 날 수 있고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줬을 때 턱관절에는 훨씬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스포와 온찜질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리치료는 온찜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회 한 10에서 15분 내외로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요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하루 2, 3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찜질팩 같은 거를 베개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기 전에 이제 그걸 보고서 그냥 전자레인지용이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하시다가 옆에 빼놓고 좀 노곤노곤해졌을 때 주무시고 이런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기 찜질기도 있는데 그 수면 모드가 있는 전기 찜질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10분 작동하고 5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6시간 자면은 그 5-6번의 물리치료를 받고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온찜질은 굉장히 이제 혈관도 확장시키고 염증 물질도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고 또 이제 그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물리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 휴식, 적절한 수면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박수가 그래도 140에서 1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주 2-3회 정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취미가 마라톤입니다. 저는 이제 러닝 붐이 일기 전에 벌써 이제 10년째 그 마라톤을 하고 있는 마라토너인데 환자분들에게도 좀 항상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저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시절도 있었고 전공의 시절이나 이럴 때 몸이 되게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감기도 걸리지 않고 정말 그 이제 정말 건강해졌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꼭 추천을 드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제 말씀을 듣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몸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 조절이 턱관절 치료에 중요하고 그래서 취미 활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나 적절한 휴식, 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네, 이외에 이제 장치 치료가 있습니다. 턱을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놓고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더라도 관절이 보호받게 하는 이제 교합 안정 장치라는 장치가 있고요. 또 턱을 전방 위치에 시켜서 턱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턱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로버트님 같은 경우는 좌우로 턱을 움직일 때 그 턱에서 딱딱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하셨는데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 때 턱을 살짝 내밀어서 다물었을 때 다시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소리가 안 나신다면 어 턱 디스크를 좀 안정적인 위치로 잘 때만이라도 놔둘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런 하악 전방 위치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소리가 없고 턱이 안정적인 위치를 수면 중이라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요런 상황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시켜 놓게 되면 턱이 안정되면서 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악강 견인 장치라고 해서 개방 교합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이제 교합이 좀 달라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저 본을 떠서 밖에서 이렇게 석고 모델을 맞췄을 때 이가 잘 맞물린다면 저런 악강 견인 장치를 통해서 턱을 제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교합 안정 장치에서 관절 통증이 너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저런 악강 견인 장치를 통해서 앞쪽에 고무줄을 걸어서 관절이 힘이 빠지게 좀 앞쪽에서 고무줄로 당기게 되니까 관절이 힘이 빠지게 도와주는 이런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 치료입니다. 저희가 보톡스 주사를 미용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근육에 힘을 잘 못 주게 하는 주사입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에서 이제 근육에 운동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보톡스 주사를 그 주변에 해놓게 되면 운동 신호가 턱 근육으로 전달이 되는 걸 중간에서 저렇게 가위가 잘라내듯이 커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전달이 돼야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근육의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보톡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름 짓는 근육에 주름 보톡스를 놔서 주름이 펴지게 하거나 뭐 이제 사각턱 또 승모근 이런 데 이제 근육을 작게 만드는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육을 잘 움직이지 않게 해서 근육을 쉬게 하는 주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치료에 활용하게 된다면 그 이를 꽉 물게 하는 교근이나 측두근에 넓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갈이나 이악물기를 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목 주변에 흉쇄유돌근이라든지 머리를 들고 지탱시켜주는 이 두판상근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그런 데 눌렀을 때 많이 아프신 자리들에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이런 보톡스를 활용하게 되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롤로 주사라는 치료가 2023년 4월에 신의료 기술로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 보고서로 저희 치과에서 그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프롤로 주사는 정형외과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던 그런 술식이었습니다. 네, 이제 턱관절 쪽에서는 턱관절부의 인대나 주변 근육 건의 만성 통증, 그리고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 딱딱 소리나 모래 소리, 그리고 개구장애, 그리고 턱관절 디스크의 그 이제 변위, 이제 빠져 있음, 그리고 턱의 탈구나 아탈구 환자를 대상으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신의료 기술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그 고농도의 포도당이나 그 리도카인이라고 해서 마취 주사를 이제 주사를 해서 약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하고 약간은 염증 반응을 일으켰을 때 우리 몸은 이제 자연 치료를 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회복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포 조직이 더 생성이 되고 불완전한 구조물들이 재활이 되는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보시면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 3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히스타민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2라든지 브레디키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나오고 약간 붓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후에 한 4일에서 2주차 정도 사이에는 그 세포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섬유모우 세포나 이런 것들이 와서 주변의 세포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요. 그렇게 한 10일 이후부터 한 1-2년까지는 콜라겐이 합성이 된다든지 좀 더 이제 튼튼한 구조물들이 생성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증식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의 마지막 관절강 세정술입니다. 이게 거의 턱관절을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전 단계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바늘 2개를 관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내부의 염증을 씻어내고 히아루론산 같은 공간 유지 물질을 넣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턱관절 치료에서 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턱관절 질환 치료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자가 관리가 현재까지는 이제 종이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해서 앱을 처방하고 그 앱을 집에서 사용하면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의과 쪽에서는 이제 불면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뭐 시신경 재활이나 이명 등에 대해서 허가가 난 바가 있고요. 턱관절 질환 쪽에서는 이제 클릭사운드라고 하는 앱이 혁신의료기기 99호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인허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사운드라는 앱은 사용 중에 이제 통증을 기록하거나 인지 치료를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턱관절 질환의 개선을 돕고 재활 운동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아는 만큼 좋아지는 질환인 턱관절 질환의 특성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좀 자가 관리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네, 저도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턱관절 디지털 치료제 클릭사운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앱이고요.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맞춤 플랜을 받게 되고, 네, 본인의 상태에 따른 저런 설명 영상을 제공받으면서 내가 어떤 상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그 치료를 좀 더 도울 수 있고, 저런 영상을 통해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치료 데이터들은 이제 치료 리포트 형태로 의사 선생님께도 전달이 되고요. 선생님들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환자와 다음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상의하고 그 다음 치료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장치나 보톡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림을 통해서 저희가 운동 시간이라든지 뭐 온찜질이라든지 약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턱관절 질환은 이제 3대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턱에서 나는 소리, 통증, 개구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이 악화되면 이제 수저를 넣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유발되거나 또 개구 장애가 나타나거나 안면 비대칭으로 이제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 또 턱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이제 그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보존적으로 한 95에서 99%까지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이 턱관절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사, 생활관리,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이 턱관절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고 또 2025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